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청군 단성면 입성리에 있는 50대 부부가 가꾸고 있는 유기농 배 농장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 30여 년 전에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에 귀농한 부부가 있는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 뒤에 귀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셔서 유기농 배농사를 지금껏 해오고 계신데요. 그동안에 27, 25, 두 아드님도 이렇게 두셨다고 합니다. 이 좋은 일도 많았을 것 같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30년 세월을 한결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는지, 여기 농장이 이 농장하고 집 있는 데하고 다 합하면은 거의 이 9,000평이 넘습니다. 10,000평 가까이 되는데요. 이 큰 농장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고 또 어떤 농사를 하고 계신지, 오늘은 사모님 인터뷰도 한번 영상에 담았고요. 또 남편 되시는 분 인터뷰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 농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부처럼 좀 일찍 들어오면 유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농사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부처럼 좀 일찍 귀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과일을 포장하고 선별하고 또 가공하는 곳이고요. 선돌농장이라고 합니다. 사모님부터 먼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또 왔습니다. 자주 뵙네. 예. 지금 이거는 어떤 작업인데요? 열매 속기 하고 있어요. 열매 속기? 예. 이걸 해줘야 되는가? 예,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남기고, 다 나머지 솎아주고 있어요. 배꽃은 지금 다 졌죠? 예. 배꽃 지면 이제 열매가 이렇게 생기니까. 배꽃 지고 나면은. 네. 올해는 좀 어떠세요? 날씨라든가 이런 게? 올해는 날씨가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요? 예, 좀 잘 될 것 같아요. 유기농이 원체 힘든데다가 해마다 날씨가 예상 불가라서 올해도 벌써부터 이제 초장부터 너무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변화가 심해서 힘들 것 아직 같아요. 좀 확신은 못 하겠네, 그죠?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지. 야, 이거 저기 한 몇 평 됩니까? 이건 지금 배가 심어져 있는 게? 우리는 지금 6,000평. 6,000평? 예. 그러면 다 농장 전체 하면 한 10,000평 되겠어요? 전체 하면 9,000평. 9,000평. 예. 10,000평 가까이 되네. 예. 그런데 이 넓은 거를 저기 두 분이서 마세요? 사람은 안 쓰고? 사람은 이제 동네 할머니들 썼는데 할머니들 연세 드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주에 있는 외국인들 외국인들. 필요할 때 며칠씩. 그럼 사람 구하기가 힘든 편이네. 많이 힘들죠, 지금은. 인력이 없죠, 그죠? 사람은 필요한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확은 그러면 한 몇 월 정도에 합니까? 저희들은 품종이 이제 여러 종류니까 8월 말부터 차례로 수확하고 있어요. 품종에 따라 가지고 수확 시기가 달라요? 근데 저기 유기농 이게 참 힘들다고 들었는데. 너무 힘들지. 그 남편이 고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저기 유기농 안 하고 일반 농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아니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없었고. 그러면은 지어보면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땅도 살리고 그런 신념에서 그러면은 뭐 남편하고 같은 생각이네. 예, 저는 처음에는 뭐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농사를 모르니까 따라 들어와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짓다가 남편이 워낙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세뇌당하다시피. 근데 해보면
확실히. 결혼을 하고 여기 들어오셨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결혼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남편이 제일 처음에 예. 결혼할 때 시골 들어갈 거라 얘기를 했어요? 네, 결혼할 때쯤에? 하기 전에? 그 동의를 했네요? 저는 시골 생활을 모르니까. 그리고 저한테 뭐 같이 일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이제 농사가 좋아서 농사를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뭐 혼자 농사 짓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지는 얼마 됐어요? 들어온 지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25년. 25년. 예. 그러면은 사모님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여기 들어올 때는 농사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편이 우리 둘 다 농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가진 농장에서 자기가 경험을 좀 해서 이제 자기 몸에 익어지면 이제 나중에 자기는 농사를 짓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로 그때 여기 그 농장에 취직할 때도 결국 최종 목표는 농부였네, 그죠? 그렇죠. 예, 농사 짓고 살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선택을 했죠. 근데 그 요즘 저기 아가씨들이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시집 잘 안 갈라 한다던데 그때는 그런 용기가 있었는가 봐요. 저는 시골살이를 전혀 모르고. 예, 상상도 못할 정도. 몰라서니까 용감한 거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통 이제 도시에서 시골살이 하면 왜 뭐 푸른 초원에 그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러면은 들어오셔가지고 그 농사 하시면서 지금 자녀가 몇 분이세요? 아들 둘 있어요. 아들 둘. 그럼 여기 들어서 다 아들 보셨네요. 아들 지금 아들 그러면 20살 뭐 한 작년 이렇게 됐겠어요? 애들 하나는 27이고 하나 24살. 그러니까 청년 다 됐네 이제. 뭐 성공했네. 이 배농사도 배농사지만 애들 둘을 얻었으니까 그 수지 맞는 장사인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배농사 하셔가지고 그 수입 면에서 순수하게 현실적으로 이 도시에서 이 회사 생활을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입 면에서는 거의 많이 힘들죠. 힘든 편이에요? 지금도 힘든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기농 자체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소득이 거의 마이너스였거든요. 10년 정도나? 10년 정도. 그럼 이 유기농 하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유기농 처음에 들어와서 농사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관행농으로 짓다가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도 20년 넘었겠네요. 근데 그 유기농 하실 때 한 10년 정도는 거의 적자였다. 10년 정도 적자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작년까지. 적자예요? 예. 지금 작년까지 적자라고? 예, 작년 농사까지. 왜냐하면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안 나아졌고 이제 날씨나 이런 것들이 예측 불가니까 한 해는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가 안 되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였고 그렇게 되다 그러면은 저기 그럴 때마다 그 여기 앞에 보면 저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남편한테 좀 설득해가지고 이 땅이 큰데 내 듣기로는 땅값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저기 배농사 때리치우고 우리도 전원주택 개발해서 좀 팔자 이런 뭐 유혹 같은 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크게 막 물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 있고 땅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하고 있는 농사 열심히 잘 하면 되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 학교도 서울대학 나온 거 맞죠?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7이가. 57. 예. 같은. 저는 56. 그럼 1살 차이시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농부의 길을 걷기가 이게 제가 볼 때는 마음은 뭐 내가 이거 저기 신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해도 같은 저기 동문들 이 직장 생활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유혹도 좀 있었을 것 같는데 어떠세요? 내 때는 80년대 초반 중반은 우리나라가 조금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대학생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역사와 또 국민과 또 뭐 나라를 위해서 좀 산다는 그런 뜻들이 그때는 꽤 있었어요. 예, 대학생들이 예. 있어서 예. 이제 내 자신의 삶보다는 뭐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던 시기였죠. 누구나 많은 대학생들이 시기였고 이제 그런 것 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 개인적인 삶보다는 조금 의미 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뭐 세상을 나 자신도 바꾸기 어려운데 세상을 좀 바꾸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예. 해보니까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세상 바꾸는 거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 좋아하는 거나 하면서 살자 했어. 그러면은 원래 저기 학창 시절 때부터 이게 그 농사하고 농촌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전공은 뭐 하셨어요? 농학 전공. 농학. 나는 농학 전공에서 농사 지으니까 전공 살린 거죠. 그 전공 살렸는데.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또 여기 마을 이장님 일도 보시잖아요. 예. 이장님 하신 일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3, 4년 됐어요. 3, 4년. 예. 근데 오늘 저기 면민체육대회에 가보니까 되게 저기 그 마을 사람들하고 사모님도 그렇고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시던데. 어디 그거는 이제 시골 들어와서 한 30년 살면은 여기 사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람 돼서 내가 조금 젊은 축에 속하니까 아직도 완전히 어린애 축에 속하죠. 그렇죠. 그런 축에 속하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일이 바빠서 이장도 이런 게 뭐 안 하고 계속 내 일이 바빴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한다 했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하게 되는 거죠. 맡기는 맡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뭐. 우리는 뭐 이왕 하는 거 맡은 거는 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력이 어쨌든 상당히 좀 독특해요. 아주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20대에 기농을 하셨잖아요. 거의 20대잖아요. 예. 그 20대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도 저기 뭐 다른 길 같은 것을 생각도 안 하고 한 길로 농사 그 유기농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또 하시게 된 어떤 그런 계기는 뭐 어떤 거예요? 제가 무슨 그런 뭐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뭐 배농사를 보면은 이제 이게 뻥튀기 약들이 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뻥 키우는 약들이 있거든요. hormon제들 있거든요. 과일을 좀 크게 하는 거. 예. 남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누구나 대다수 하거든요. 근데 뭐 내가 먹는 기고 또 애들이 먹는 기고 국민들이 먹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조금 안 하다 뭐 저런 거는 하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거 좀 안 하다 한 개 안 하다 보니까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흘러왔다.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근데 먹고 저기 살다 보면 너무 하는 거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 다른 거 하면은 조금 외롭고 힘들죠. 그런 건 좀 있어요. 그 유기농은 좀 개념이 달라요. 유기농은 풀을 키우는 농사예요. 풀을 키우는 농사. 예. 풀 속에 많은 벌레들이 살거든요. 그럼 풀을 없애면은 그 벌레들이 올라와요. 피해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풀 속에 벌레들이 살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러니까 그 여름철에 정글처럼 키웁니다. 제가 정글처럼. 예, 정글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글처럼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수확철에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풀을 베거나 눕힐 때가 많습니다. 그냥 눕혀 놓습니다.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그 계기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 땅하고 인연이 됐는지. 제가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지러 가려면은 부모님도 반대하고 또 내가 안 해본 일을 해야 되니 또 겁도 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반대하겠지. 서울대학교까지 공부시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진로 농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회사에서 한 1, 2년 정도 근무하고 처음에는 그러면은 사무직을 관리직으로 본사에 근데 저는
본사에 근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근무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를 안 보내줘. 현장에 안 보내준다. 왜 안 보내주지? 그때는 몰랐지. 그러니까 서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죠? 뒤에 한 게 이제 여기는 매각을 하려고 구조조정하고 정리를 하려고. 그때 그러면은 진로가 좀 어려운 때였네 그죠? 예, 근데 저는 갓 들어갔으니까 모를 때였으니까. 모르고 회사에서 이 땅을 정리를 하면서 회사 사원들한테 우선권을 준 거네요. 예, 너가 원하는데 찍으면은 먼저 그거 해주겠다. 그 사원들하고 얽혀 있어가지고 그치. 인연이 된 거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샀고, 근데 벼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과일이 다 있네.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난 전 세계에서 제일 탑으로 친다고 하면 배가 제일 탑이라고 생각해. 과일 중에 탑이? 예, 나는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때 먹어도 한 게 없어요. 자기 전에 먹어도 속에 부대끼지 않아요. 우리 사과 같은 거는 저녁에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배는 상관없다.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이거는 밥을 먹으면서도 먹어도 돼요. 밥을 먹으면서? 예, 먹어도 돼. 우리가 이제 뭐든지 과일은 후식으로 먹는데, 우리가 고기, 생선, 이런 먹을 때, 그 하나만 딱 넣어서 먹으면은 모든 게 감칠맛이 나고 맛있게 해줘요. 이제 그래서 배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네요. 예, 그 느껴 30여 년 했어요. 30년 가까이. 예, 했어요. 이제 지금 친구분들은 서울대학 나오셨으니까 직장에서 지금 말하면은 임원이나 이렇게 돼 있을 것 같는데, 우선 그러면은 이 농사 지으면서 뭐 해안이랄까 후회 같은 거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 난 내가 이 일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요새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잖아요. 돈 되는 일을 찾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은 한번 살다 가는 건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돈 되는 것만 쫓아가다가 뭐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안 벌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근데 그 서글픈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돈만 따라간다면. 예, 그게 어쩌면 그게 또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전국에 유기농 하는 사람은 한 30여 명밖에 안 돼요. 전국에? 예. 배농가가 전국에 몇 농가 되노? 한 1, 2만 농가는 될 거거든요. 그 중에 30명이 유기농을 한다. 예. 우리나라는 유기농이 전체 2%밖에 안 돼요. 내가 깊이 있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까지 알게 되면 요새 뭐 기후변화, 기후가 좀 바뀐 건 우리가 국민들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 공장에서 배출한 CO2만큼 배출한 곳이 또 있어요. 땅이에요. 땅에서 무슨 오염물을 배출한다? CO2를 배출해요. 땅에서 CO2가 배출돼요. CO2를 배출한다? 예. 그거는 뭐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땅 속의 흙 한 줌에 우리 지구 인간보다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요. 흙 한 줌에. 흙 한 줌에? 예, 미생물들이 그러면 살거든요. 수십 억개의 그런 미생물이 있다. 한 줌에? 예, 흙 한 줌에 살잖아요. 그러면 흙 속에도 공기층이 25%가 있어요. 공기층이? 25%가 있는데, 토양이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가 되면 그 속에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이 들어가면은 죽어요. 미생물이 죽는다? 예, 미생물도 죽고 소동물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그 CO2를 그게 그러면은 해소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배출이 돼버려요. 이 선들 농장에서 지금 생산하는 배는 어떤 그 형태로 그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생가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해서 가는 거예요? 기본은 이제 생가가 가고요. 생가가? 예, 우리 누나가 이번에 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하고 갔다 오더만, 아이고야, 이 땅이 원 플러스 못 먹을 게 아니구나, 내한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좋은가 하면은, 아까 언제 먹어도 좋지만 발암물질을 배출을 해요. 배가. 배가? 예, 배를 먹으면 소화도 잘 시키고, 이렇게 이제. 몸에 있는, 노폐물 같은 거? 잘 배출을 시키고, 그 역할을 하고, 과일도 향이 나지만, 배즙 같은 것들이 먹으면 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건강원처럼 이렇게 푹 고우는 게 아니라, 살짝만 뱃물을 내서 끓여서, 살짝만 살균해서,
그렇게 배 맛이 좀 살아있도록 해서 그 가공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제가 직접 해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 암 환자라든가 좀 그 미병 상태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꾸준하게 복용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배즙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많이 먹어요. 결국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투기를 하면은 네. 자기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지옥을 남겨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땅값 올려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아요. 이게 부담만 씌우는 거고 우리가 CO2를 막 이렇게 배출하는 것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지금은 2050년도까지 가면 이 사회에 탄소 중립을 못 이루면 3도가 올라간다 하거든요. 기온이. 예. 3도 올라가면은 우리 애나 내나 살기 힘들지. 예. 근데 어른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래. 예.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해 보세요. 그 앞으로 어떤 이 선돌 농장의 계획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기농을 하니까 네. 어차피 내가 좀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 사과, 감귤, 포도 이렇게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각 배도 배 모임이 있고 사과는 사과 전국적으로 모임이 있어요. 네. 단체가 있거든요. 네. 있고 그 단체들의 전체 협회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협회의 대표를 제가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 협회 단체 이름이 뭐예요? 친환경농업협회라고. 친환경농업협회. 예, 전국 단위로 예, 이렇게. 전국입니다. 내가 유기농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농사도 어렵지만 네. 국민들이 안 찾아줘. 인식. 예, 안 찾아줘서 네. 농사를 잘 될 때는 판매를 못 해가지고 내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직 그런데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도록 그런 활동도 좀 하고 또 농사도 지어서 이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주변에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 그런 일을 좀 하죠. 그래. 고맙습니다 오늘.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농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또 우리 먹거리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철학을 가지고 30년 세월을 한결같이 다른 한눈을 팔지 않고 이 유기농 농사에 전념해온 30년 세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환경과 우리 또 후손과 또 우리 먹거리 문화를 위해서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금 못생기고 조금 작고 이 볼품이 없더라도 건강에는 더할 나위 없는 유기농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청군 단성면 입성리에 있는 30년 넘게 배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선돌 농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